미국 측에서 뭐 외교부 동아태 차관보, 지금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여러 명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이 사실관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항의했다라는 그 당사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작전권 전환, 전작권 전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2029년 1분기에 한미 전작권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게 그대로 된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지우 특보님. 그런데 왜 정작 우리 국방부는 이것도 결정된 바 없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마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미 전작권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양국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 상에서 모든 단계를 거쳐 나갈 때마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인정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브런슨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시하고 있는 29년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양국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못 박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지금 국방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이미 서로가 양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작권의 환수 부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는 과정들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목표치 이것이 최종적인 그 완성의 시기는 아닐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한미 이 관계를 이 갈등의 관계로 계속해서 분석하고 보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미의 그 빈틈없는 공조가 필요한 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나 더 한미 간의 공조가 더 중요한 시기인데 정 의원님, 더 큰 문제는 이 한미 관계의 갈등이 군사 안보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 하원의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에게 쿠팡 공격을 멈춰야 된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이걸 지금 무시하는 건 한미 무역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 안보를 넘어서 경제 분야까지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그 전작권과 관련해서 그 브런슨 사령관의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갖고 전작권이 그러면은 언제 소위 한국에게 그 전환이 되느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조건이 중요하다. 정치적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편의라는 말이 왜 그 사령관 입에서 나왔는가? 조건이라는 거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이라든지 대응 능력이라든지 있어야 되고 과연 그러면 한국의 사령관 밑에 주한미군 또는 그 한미연합사가 통합되는 그러한 것이 얼마만큼 유연하고 그다음에 수월하게 되느냐 그 조건이 무르익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몇몇 기업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쿠팡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일련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말입니다. 기업이 잘못한다 그래서 일단 소리부터 지르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 사실에 근거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예리하게 파헤치는데 일단 한국말로 이루어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또 쿠팡이 한국을 억압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인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고 거기에다가 그 노동자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한국 정부라든지 또는 한국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예.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이익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우리 경제국익에 맞춰서 그렇죠. 하되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정보라든지 또는 그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마치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야당은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뜻으로 잘못 곡해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당장 한미 동맹이 그렇게 원활한데 왜 정보가 제한됩니까?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외교안보에 이어서 경제까지 한미 관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는 상황들 짚어봤습니다.